그 사람하고는 이제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기분이에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또래 여성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 편한 줄 알았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된 걸까요? 결혼한 지 40년.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시간 속에 살아온 사람인데 이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말도 줄고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이건 그저 조용한 사이가 아닙니다. 감정의 낙차, 즉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남편이 싫어진다는 그 감정의 정체와 그 간격을 좁히는 4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덜 외롭고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그 마음의 거리부터 조금씩 짚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실천법. 판단이 아니라 느낌부터 꺼내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듣는 건지 그냥 흘리는 건지 표정만 봐도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김은자 씨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45년. 아이들 다 출가하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죠. 그런데요. 정작 가장 외로운 건 나였어요. 예전에는 애들 챙기느라 대화가 없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은 둘뿐인데 말을 해도 피하는 느낌입니다. 며칠 전 식탁에 조용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물었어요. 왜 말을 안 해? 어디 아파?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벽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 말없이 살아왔죠. 그땐 살림 잘하면 됐다. 남자는 원래 말 없지. 말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감정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말하려 해도 어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실천법. 판단이 아니라 느낌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런 말엔 이미 평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바로 방어하게 되죠. 그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말 들으니까 답답했어. 그때 나는 속상했어. 느낌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뒤에는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나도 좀 미안하긴 했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말합니다. 부부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한 침묵이다. 싸움은 아직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지만 말조차 멈춘 부부는 서로를 포기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다시 말을 걸어야 합니다. 화해가 아니라 관계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내가 궁금해. 나는 지금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 기억하세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때 나는 답답했어. 이 간단한 말의 전환이 오래 쌓인 침묵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두 번째 실천법. 외로울 땐 작은 신호라도 보내기.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봐요. 근데 이상하죠. 같이 있는데 자꾸 외로운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6세 이경자 씨의 이야기예요. 예전엔 바빠서 몰랐어요. 남편도 일하고 나도 집안일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공간에 있는데 정작 더 외롭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나는 주방에서 밥을 합니다. 말을 붙이면 응, 그래, 짧은 대답뿐. 옆에 있는데 기척도 없는 것 같아요. 숨소리만 들리는 느낌. 기계음만 가득한 집안. 가끔 말이라도 붙여보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등을 돌립니다. 예전엔 그래도 애들은 잘 있어?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건가? 그럴 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아프면 알기나 할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는 건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바빴어요. 대화가 없던 것도 그저 시간이 없어서였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남아도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게 더 서글픕니다. 우린 대부분 부부보다 아이의 부모로 살아왔죠.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둘만 남은 이 시간엔 서로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땐 대화보다 작은 신호라도 먼저 보내기.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 한마디, 그저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신호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따라 새소리가 유난히 크네. 당신 어제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별것 아닌 말이지만 그 사람의 눈이 잠깐 나를 봅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표시예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적막한 하루를 조금 바꿉니다. 말이 어려운 날엔 같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 장 보러 가기 싫은데 같이 갈래? 말없이 걷기만 해도 그 침묵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움직였다는 느낌. 그게 위로가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이 없어서 생긴다.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 안에 오가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먼저 신호를 보내보세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물어보기. 나는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일 선물도 사줬고, 같이 여행도 갔고, 예쁜 옷도 골라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갔다 오니까 기분 풀렸지? 그 말에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수남 씨,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남편입니다. 그날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난 그냥 기분 좋아졌으면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말이었을까?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줘도 결국은 내가 풀려야 한다는 거구나 싶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인데 아내는 이해받지 못했다. 라고 느낀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보다 먼저 목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좋으라고 한 말인데 왜 그래? 난 너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은 내 기준에서 본 선의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나를 고치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건 해결이 아니라 먼저 공감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미국 가족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치료자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실천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먼저 물어보기. 잘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상대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요. 함께 해결책을 찾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엔 뭘 또 물어봐. 그냥 해. 이랬던 남편도요.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먼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당신은 어때? 그렇게 서로의 말투가 조금씩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의도를 먼저 말하는 것.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당신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해서. 이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 행동은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느껴집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반찬을 고르고 있을 때 제가 장난처럼 말했어요. 내가 당신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이 반찬 골라봤는데 싫으면 말고.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됐어, 그거 괜찮네. 먹어볼게. 그 순간 우리가 예전보다 덜 예민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도를 먼저 나누면 마음이 먼저 닿습니다. 그럼 상처는 조금 덜 생깁니다. 네 번째 실천법.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나는 자꾸 초라해질까? 경북 안동에 사는 69세 정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늘 똑같은 잠옷, 늘 똑같은 식사. 남편은 신문을 보고 말없이 그릇을 내려놓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한숨이 나요.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하나? 그렇게 애써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누구지? 그 모습이 처음엔 서러웠고 나중엔 그저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이 감정은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누가 상처 줘서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미뤄둔, 덮어두었던 내 마음이 이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먼저였고 남편 일이 중요했고 집안이 우선이었죠. 나중에 하며 미뤄온 나라는 사람. 이제 나가 조용히 깨어나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시간이다. 지금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보는 것. 그동안은 남편 기분이 먼저였고 가정의 평화가 먼저였고 나의 감정은 늘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부터 챙겨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게 쓸쓸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도서관에서 읽는 책 한 페이지, 공원 벤치에서 바라보는 하늘.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나를 다시 중심에 세웁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너 괜찮았니? 지금 마음 좀 편하니? 너 참 잘 버티고 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엔 남편의 말투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가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는 어떤 말로 반응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내가 고른 스카프 하나, 그 작은 실천에서 생깁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이제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요. 문득 이런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을 보면 마치 내가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엔 그 사람만 곁에 있으면 든든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곁에서 더 외롭습니다.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나만 힘든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수많은 밤을 지나온 당신께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뿐이에요. 오늘 나눈 4가지 실천법 기억나시죠? 판단이 아니라 느낌을 먼저 꺼내기. 외로울 땐 작은 신호라도 보내기.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물어보기. 남편을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돌보기. 이제는 남편이 아닌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에게 웃어주는 시간.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고 조금 쓸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내 안에 따뜻한 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오늘 나에게 이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요즘 너 참 잘 버티고 있어. 오늘은 너 마음부터 챙기자. 괜찮아. 이제 나도 내 편이 될 거야.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 이제부터 그 마음 하나만 바꿔도 관계도 하루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내 마음부터 챙기는 하루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이 나이에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